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9월 24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가 드디어 올 것이 오네요.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살짝 밀려 내려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확인됐고, 이런 변화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오늘 어떻게 될지, 또 이런 모습들 어제 보니까 국내 증시도 한 3,500 근처 3494, 3,495 정도까지 갔다가 살짝 우리도 오늘 어떤 조정의 모습이 나올지 아니다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고 지금 현재 3.9% 상승. 와우, 얘는 지난번 여기 고가가 170.45였는데 그걸 돌파하네요. 171달러로. 그래서 즉 메모리 반도체 시간도 오는데 이거를 날 좀 봐줘 이런 쪽으로 바라볼지 요게 이제 오늘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시장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좋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또 반도체 그냥 쭉 달려가면서 갈지 나머지는 그냥 미국도 조정받았으니까 좀 쉬나? 라는 쪽에서 또 철저하게 반도체 게임 나머지는 또 안 될지 반도체가 오늘 일단 오르는데 약간 음봉 패턴 쪽으로 나오고 잠깐 나머지 장울이 좀 쉬었던 종목들 섹터들 이것도 좀 가져야지 이렇게 나올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쪽이지만 그러니까 반도체는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어제도 보니까 나머지 섹터들 쉬던 섹터들 쪽에서 지금 들썩들썩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섹터들이 대표적으로 원전도 그렇고 거기다가 전력기기는 가다가 쭉 다 빠졌고 좀 약간 아쉽고 그런 쪽에서 조선 또 달릴 준비 하는 모습들이고 뭐 이런 관점 쪽에서 약간 들썩들썩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바톤을 터치가 될지 이거는 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초반은 반도체 역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관련된 내용들 한번 쭉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이 주식을 끌어서 너무 올라간 주식을 좀 끌어냈다. 요게 가장 헤드라인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또 자세히 보시게 되면 파월이 제 느낌은 그래요. 은근히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한다?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도 나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 중에 하나가 지금 주가 봐라. AI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올라간 거 다 누가 했느냐? 내가 했다는 밑에 충분한 자부감을 이게 지금 저희가 언론에는 안 나오는데 지금 가끔 이제 인터뷰하거나 그런 식으로 볼 때 주식시장 얘기를 가끔 얘기합니다. 이렇게까지 올라온 게 다 내가 했다라는 쪽으로 그거를 파월 의장은 돌려 까십니다. 그렇게 올라간 주식이 이게 지금 싼 거니 하면서 그래서 약간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약간 두 분의 대립 국면이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다운 얘기들 보기 전에 잠깐 매크로 지표들 보게 되면요. 달러 살짝 약해집니다. 다시 97대 밑에 원하는 다시 1393원 뭐 큰 변화 없고 계속 1400원대에서 시도하고 있는 모습들 이거는 우리도 그게 확인돼야 될 것 같아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게 거의 확정이 돼야 어느 정도 환율에서도 안도감을 갖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그게 일본도 그랬었죠. 일본도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일본은 엔화가 강세로 가더라고요.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됐다. 그리고 약간 또 다시 예전처럼 엔화에 대한 분위기, 약간 안전자산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더 커지는 게 관세 협상 마무리가 되면서 조금 더 그런 분위기가 나오네요. 근데 원래는 엔화가 강세로 가는 모습이면은 일본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오히려 지금 일본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엔화 강세가 뚜렷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일본을 보는 입장은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고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수순으로 일본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엔화 강세인데 일본 증시는 약간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지 이렇게 되면은 아시아 증시가 다 전반적으로 요즘 보면은 중국 빼고 그래도 지금 일본, 대만 다 강한 모습들로 보여줬기 때문에 대만이 오늘 또 올라가긴 할 겁니다. TSMC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같이 연관시켜서 뭐가 변화가 나올지 요거는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거는 봐야 될 것 같고 일본은 오늘 조금 주춤할지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환율 쪽은 그런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또 약세로 가는 모습들이고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자리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위축되는 현상이 지금 가장 먼저 손쉽게 좀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가상화폐 쪽에 대해서 먼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냐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걸 연결시키게 되면은 잠깐만 9월 말 가게 되면은 또 알다시피 정부 셧다운 나와. 이것 때문에 약간 불안하다 보니까 먼저 좀 유동성 위축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도 그렇고 약간 셧다운 우려감이죠. 예, 또 부채 한도에 대해서 제대로 또 협의를 못 거치게 되면은 9월 말이 회계 기준이다 보니까 거기서 좀 나온다. 지난번에도 5조 달러인가 한번 또 증액을 한번 하긴 했었죠. 그래서 양당 합의를 했고 그게 이제 또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요거가 또 걱정이 되는데,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열흘짜리, 20일짜리 정도쯤에서는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는 부담이 되는 요인들은 극히는 없을, 그러니까 당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장에 충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쪽인데, 직접적으로 정부 셧다운이 된다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오히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장에서 영향이 조금 더 있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걸 빌미로 또 좀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또 예, 항상 그건 네 생각이고 조정에 대한 생각은 네 생각이고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셧다운 때문에 주가가 많이 좀 위축되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또 충격이나 아니면 좀 조정의 빌미가 됐다, 이거는 사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가 많이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이 동향들을 한번 좀 계속 체크를 하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10년물 국채도 한 4.1대 내려왔고, 그러니까 지금 달러 금리만 조금씩 밀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원자재들은 반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유가도 한 2% 뛰었고, 또 어제 보니까 EU에서 나토에서 요즘 러시아 너네 이렇게 막 툭툭 치고 다니는데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나토에서 성명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래놓고 액션이 없어요. 예. 좌시하지 않겠다. 일단 니네 그따위로 해봐라 라고 되게 우리 가만히 있나 보자 라고 해놓고 뭐 약간 시간 벌기용 그러면서 이제 뭔가 빨리빨리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로 보는데, 그거를 즐기던 러시아 같고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또 너희들이 그래도 우리 뒤에는 딱 강력한 연합이 있어. 뭐 러시아, 중국, 북한, 특히 북한이 이번에 역할을 되게 상당히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지금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그 ICBM 이걸 떠나서 핵 잠수함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지난번에 김정은이 이러고 있으면서 뒤 핵 잠수함과 그 미사일 탑재하는 미사일 얘기를 딱 하면서, 핵 잠수함은 기술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다 러시아에서 왔겠죠. 이런 분위기로 오게 되면 계속 좀 한몸이 돼가는 게 이렇게 썩 기분이 좋은 모습들은 아니죠. 그거를 좀 견제해야 되는 우리 입장 쪽으로는 이런저런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도, 은도, 구리도 다 이제 강세 흐름들이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요때 그 야간 선물은 살짝 약하다가 그렇다고 많이 빠진 것도 아닙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고 오히려 살짝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영향력이 참 크구나. 근데 그때가 플러스 1.5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까처럼 3%대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좀 주겠다. 부정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은요. 근데 일단 높이 시작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관건인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미국도 일단 지금 단기 평선 요 정도나,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어요. 이거 조절은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나온지. 미국 같은 경우는 요즘 최근 패턴을 보게 되면 옆으로 횡보를 하든가 아니면 하루 이틀 동안 강하게 딱 충격받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온다 그러면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한 22,000선 요 갭을 내꾼 수준까지 본다 그러면 22,400 이 정도쯤, 그 안쪽에서 요 어딘가쯤에 지금 따라오는 두 번째 이평선이 있고 요 어딘가쯤에 거기서 그냥 조정 마치고 그러면 1포인트 빠지면 22,300, 이러다 보니까 그 언저리쯤에서 추가 1, 2% 정도 안쪽에서 마무리 되는 게 지금까지 수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고 추가로 흔들린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은 있겠구나 라고 보고 이제 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도 그렇게 되면은 조정을 받는데, 저희는 한국은 지금까지 단기 평선 한 번도 요를 안 깼던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패턴으로 나올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이제 고점에서 묵직하게 나오는 패턴으로 나올지, 요거는 조금 더 차이가 있겠죠. 그걸 또 같이
눈여겨보자. 근데 옆으로 만약에 횡보가 들어가게 되면 반도체가 쉰다는 얘기고 나머지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쪽들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계속 요거 도움닫기 단기 평선에 도움닫기 팔짝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도 뭐 하다가 다시 또 우리는 반도체 역할로 또 강세로 그냥 다시 3,500선 들어갈 수도 있는 모습도 있고 좀 미묘해요 지금요. 네, 그런 상황들인데 근데 여기서 반도체가 강하다는 얘기는 다른 섹터들은 아직은 좀 자금이 다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색깔 비교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내용들 좀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조정이었고 러셀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나스닥 전반적인 거에 비해선 낙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좀 조정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떤 지금 연준위원 쪽에서 보우먼 연준 부의장이죠. 이분은 7월에 이미 금리를 인하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현재보다 100에서 150포인트까지 100bp는 좀 낮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강한 분이시죠. 빌기파 분이시죠. 하지만 파월 연준의장은 무슨 소리? 소비, 주택 경기 부진하다.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다 안 좋은 얘기만 했어요. 경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들이 높다는 쪽들로 바라보고 있고 지금 물가는 그래도 서비스 쪽에서 둔화되고 있는데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다. 물가는 여전히 높은데 경기는 침체가 되고 있고 약간 요거만 해석하게 되면 뭐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이런 어마무시한 얘기를 좀 살짝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게 맞겠지만은 지금은 금융 안정위기 말이 좀 잘못됐네요. 금융에 대한 변동성이 좀 높아가는 시기다 한쪽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쪽인데 그러면서 중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가가 높게 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을 원래 연준 의장이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때도 한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도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높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그로 인해서 유동성 축소와 함께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지난 2022년 제 기억으로는요. 2022년, 23년 그때도 어떤 얘기 했었냐면 나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모른다. 철저하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주식시장과는 나의 입장과 그러니까 우리 연준이 통화정책을 이끌어가는 쪽에서 주식시장은 완전히 별개의 얘기다. 라고 해놓고는 갑자기 이례적으로 빡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을 돌려가기 뭐 이런 느낌도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자꾸 내 독립성을 내 자리를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쪽에 대한 경고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 납니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엔화 강세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깜짝이야. 그래서 좀 많이 오른 종목들 있죠. 대표적으로 저도 보다가 이런 것들 아마 제 블룸에너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많이 오른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쭉 가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돌리는데 오늘은 못 돌립니다. 돌리면서 하고 이렇게 낙폭이 좀 커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특히 뉴스케일 파워도 오른 건 별로 없는데 오히려 오클로는 더 올라가고 뉴스케일 파워는 빠지고 이 얘기는 많이 드렸죠. SMR과 MMR을 시장에서 잘못해서 가고 있다. 이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분위기 좀 많이 오른 것 쪽에서 좀 약간 밈 주식 비슷한 거 뭐더라? 또 이제 좀 고점에서 우르르 밀리는 거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있고 테슬라도 이런 것도 좀 가다가 좀 고점에서 밀리는 것들 보다 보면 이것도 로봇인가요? 옵티머스 우리는 이제 옵티머스가 한 80%의 가치를 차지할 것이다 그래놓고 로봇이 공격했어요. 로봇이 공격이다 보니까 로봇으로 인해서 직원이 이제 중상을 입었더라고요. 공격을 하고 표현을 했는데 테슬라는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테슬라는 그 로봇 조작 실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고점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그런 모습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 쪽에서 변화가 들어온 것 같고 그런 분위기고요. 그런 흐름들 쪽에서 일단은 지금 나머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마 종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엔비디아도 이제 차익실현 쪽으로 좀 나오는 분위기고요. 그러고 잠깐만요. 그렇게 보여지고 호재 나왔지만은 약간 좀 그런 모습들이고 게다가 나머지 종목들도 이제 브로드컴은 오히려 약간 또 반등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고 나머지 반도체도 큰 영향 안 받았습니다.
TSMC도 어제 급등했는데 이건 뭐 가장 큰 수혜라는 것보다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2나노급, 그러니까 3나노 이하급은 50% 올릴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아마 가격 인상 얘기를 TSMC는 슬쩍 흘리고 아마 기업들의 반응을 쫙 볼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까지 계속 독점력을 유지하고 있고, 게다가 제가 보기에는 미국 어디죠? 미국 공장이 돌아가는데 아리조나였나요? 예, 돌아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가격 올리겠다는 쪽을 슬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머지 지금 파운드리 맡긴 기업들은 뭐야? 왜 또 이렇게 많이 올려?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역력히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50% 슬쩍 흘리고, 에이, 그 대신에 20%로 해줄게. 협상의 기술 아닙니까? 그러면서 목표했던, 그래도 이제 그냥 올리고 이런 모습들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올수록 삼성전자에겐 기회가 높은 거겠죠? 예. 야, 저 맨날 가격 올리고 있고 안 되겠다. 대안은 없어? 근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맛집이 이제 막 홍보하기 시작한 거죠. 자, 우리 맛집 이제 더 맛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고개를 슬쩍슬쩍 돌아가면서 저는 며칠 전에 나왔던 IBM 이쪽에서 칩 수주한 거에 대해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의 IBM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IBM이 제 생각은 그래요. 나중에 양자 컴퓨팅 관련된 쪽에서 주된 기업으로 나온다. 저는 IBM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전통도 있고, 그런데 그 연구 인력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쪽에서 양자 컴퓨팅을 위한 칩을 삼성이 뭐 파운드리를 한다. 이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얘긴 또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아마 IBM도 그래? 일단은 맛집이라고 하는데 일단 조금 맛만 보자. 그래서 조금만 주문했던 것 같아요. 규모도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게 첫 이제 게시 그 다음에 알파. 요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이 슬슬 파운드리가 살아날지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는 실적 한번 볼까요? 예, 예상을 2.84 얘기를 했는데 3.03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삼성전자도 이제 지금 10조 얘기를 하는 게, 지난번이 4조 5천억대, 지난 분기가 2분기가 3분기가 10조 넘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분위기죠. 이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당장 HBM 쪽이 가세한 실적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지금 레거시가 돌다 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좋았다 라는 쪽이고, 다음 분기 매출 전망치 보세요. 119억 달러도 이것도 되게 높은 수치거든요. 그거보다 125억 달러. 이거 이상으로 더 올라갈 거야. 이렇게 발표하다 보니까, 내용도 좋았고, 실적도 서프라이즈 했고, 전망치도 서프라이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올랐어도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진율 전망치도 GPM도 45%가 아니라 51%. 좋네요. 네, 이렇게 되게 되면 아마 우리 국내 반도체 쪽들도 이래서 이렇게 올랐구나라는 쪽에 대한 안도감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도 반도체는 반도체인데 이제 많이 오른 쪽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기관 용님들이나 나머지 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봐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고평가하게 되면 AI겠죠. 그러다 보니까 AI 관련된 쪽들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던 모습들이고, 그래서 G 번호반은 그나마 좀 낮고, 유스케일 파워 7%씩 빠지고 그렇게 나왔고, 좀 AI 관련된 인프라 쪽들은 약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 쪽에서도 테슬라는 지금 상승을 했지만, 그렇지만 좀 그래요. 지금 시간으로도 또 밀리는 거 보니까 좀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어제 리튬 2차 전지 쪽들도 올라가다가 또 약간 좀 차익실현 나오고 있고 좀 복잡합니다. 네,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 리튬 아메리카 이것도 정부가 지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나오니까 시간으로 60% 급등. 아이고 무섭네요, 이런 것들요. 예, 그렇습니다. 좀 주가도 그렇게 강한 모습들은 아니었는데 이런 쪽으로도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도 대부분 약했습니다. 아마존이 좀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소비자 요즘에 수요가 약간 위축되고 있다 라는 쪽들이고, 영국 매장을 폐쇄한다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위축됐고, 나머지들도 대부분 약한 모습들로 마감이 됐고요. 어제 보니까 중국이 장중에 낙폭이 좀 컸었죠.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홍콩도 낙폭을 좀 키우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중국 종목들도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바이두가 8% 하락했다는 거는 이것도 좀 느낌이 좀 그렇고요. 예, 좀 많이 올랐어요. 또 중국 기업들도.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내려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어떤 밸류에이션의 부담의 대명사 팔란티어는 오히려 상승합니다. 1.8% 그런 모습들이다 보니까 그렇고, 오라클은 또 완전히 박스권이에요. 오라클은요.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고, 예, 그런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양자 컴퓨팅은 버텼습니다. 이쪽은 그래도 그나마 많이 올랐는데 버티더라고요. 리게이트는 또 10% 올랐고, 그래서 양자 컴퓨터 살아있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제약 쪽들은, 그 제약 바이오 쪽들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레놀 가지고 말이 많다 보니까 타이레놀 뭐 무슨 뭐 자폐를 유도한다, 그래서 뭐 임신부는 먹지 마, 이렇게 했다가 그 정도 아니다라고 또 반박력이 나오다 보니까 또 올라오고, 뭐 정신없더라고요, 타이레놀 관련된 주가들은.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일라이릴리 노브는 좀 약했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장기 성장 불안, 장기 성장이 불안하다, 뭐 이런 쪽으로 약했습니다. 아마 요것도 국내에서도 좀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살짝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런데 나머지 쪽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요거 잘 보셔야 된다고 예, 말씀을 드렸죠. 에어클래스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이제 턴하기 시작한 것 같고, 헬스케어 쪽들도 돌아가기 시작한다. 아래쪽에서 뭐 완전히 부정적이진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또 강한 쪽들은 비행, 택시, 우주항공 이쪽들이 강했습니다. 요거는 우리 쪽에서 우주항공 쪽들 아마 세트레가이, 뭐 인텔리안테크 이런 쪽들로 요즘 반응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요거와 관련돼서 비행, 택시, 우주항공들이 좀 강했고,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랑 완전히 연결시키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로켓랩, 인투이티브 머신 이런 것들 강했는데, 우리는 한국항공우주가 요즘에 아까 옛날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같이 영향을 끼치면서 움직였는데, 요즘 보니까 한국항공우주가 같이 영향을 끼치면 나오는 거고, 그 아까 밑에 있는 종목들, 세트레가이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주주가 세트레가이의 예, 잘못 얘기 드렸네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레가이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몸집이 커져가지고 오히려 세트레가이로 지금 시장이 주도하면서 움직여요. 이게 좀 특이한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비트코인 관련된 쪽들은 약간 좀, 예, 기업들의 자산 청산 이슈, 갑자기 이번에 약했던 이유가 누가 롱 포지션이 청산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큰 물량이 딱 나오니까 아직 이거를 소화할 만한 그런 모습들은 나오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니었나, 이렇게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아마 좀 봤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는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좀 쉬겠다라는 쪽들에 대한 변화가 살짝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좀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할 것 같고, 기사 몇 개 보겠습니다. 예. 미군의 MRO 군함이 오는 29일 울산항에 첫 입항해서 누가 합니까? 현대미포조선 정비를 시작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4만 톤급이니까 그렇게 뭐 크게 화물 보급함이고 그렇게 크게 큰 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마스까지 한 후에 첫 수주한 MRO 사업이다, 이런 쪽들이 현대미포가 한다. 예. 요렇게 보게 되면 기대감이 또 살짝 올라갈 수 있는 국면들이겠죠.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HD 현대미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최근에 어차피 저거 현대중공업으로 바꿔줄 거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었죠? 옆으로 완전히 횡보하는 모습들만 나왔었죠. 그런 가운데 요게 이제 한번 거래만 딱 터지게 되면 어디로 갈지를 했던 모습들이죠. 요런 거 거의 횡보의 끝자락에서 변화가 살짝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요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임단협은 또 잠정 합의안 가결됐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 한번 탁 튀는지, 그러면서 조선주에 좀 어떤 변화를 이끌어 가는지 요거 좀 봐야 되겠죠. 요거 좀 눈길이 간다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작인 거죠. 요거에서 물꼬가 터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너무 걱정했네, 몇쪽들이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가볼까요? 6G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메타, 퀄컴과 글로벌 컨소시엄 참여. 그래서 예전에는 뭐 단독적으로 가다가 이제 다 오픈랜 이런 쪽으로 오랜이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관심이 높고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같이 협동해서 해야, 표준 맞춰서 협동해서 하지, 그래야 잘 된다. 단독으로 따로 했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이런 쪽에서. 그래서 아마 이거를 컨소시엄이라고 쓰고 결국에는 우리 잘하는 거 서로 해서 좀 돈 아끼자, 오랜이 가장 뜰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들 오랜만에 나오는 얘기들이죠. 메타, 에릭슨, 노키아, 퀄컴 이런 쪽들은 메타가 들어가네요. 그 메타가 들어가게 되면, 원래는 메타가 지금 진심이 스마트 글라스와 함께 나오는 AI 쪽인데
이게 메타가 들어오고 그냥 지금 개발은 구글과 같이 스마트 글래스를 하고 있고 다 종횡으로 다 뭉치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쪽에서 6G는 또 이쪽으로 간다 라는 쪽들인데 이렇게 되면은 또 국내에서는 솔리드가 있겠죠. 근데 솔리드가 너무 쏠렸어요. 예, 제가 못 가게 쏠려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일단 변화가 나올지 올해의 대표 주자다 보니까 공급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통신하게 되면 요즘은 RFHS입니다. 이게 제일 셉니다. 그리고 KMW보다도 이게 제일 강합니다. 근데 이걸 통신주로 보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통신주가 아니다. 그리고 실적도 실적되면서 고평가입니다. 왜 고평가를 받을 수 있냐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안테나 전력 증폭 이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 어디 들어가냐면 이게 방산 쪽입니다. 방산 매출이 아마 과거에 오플랜 시장도 이거 좀 진출 추진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 맞는데 지금 당장 이번 실적에서 가장 50%가 매출 절반 가까이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아마 시장에 변화가 들어갈 거고 성장 요인들은 요거 레이더용 겐 전력 증폭기 요거 예, 요거가 들어가는 거고 거기다가 성장은 겐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즉 겐 반도체죠. GAN 반도체 요걸 가지고 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게 그런 변화가 나오고 있다. 거래 봐서는 매매하기가 되게 어려운 종목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지금 최근에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뭐 이런 쪽의 분위기죠.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가장 지금의 변화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구나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관계자가 와서 울산에서 가서 저 계세요. 저희 여기다가 데이터 센터 좀 건립하고 싶은데 돈 얼마 안 갖고 왔어요. 한 수조 원대 이런 쪽의 느낌이죠. 예,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 그러니까 다들 빅테크들의 기업들이 지금 경쟁이 일어난 거죠. 데이터 센터 쪽에.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한국에 할까? 다른 기업들은 다 동남아 쪽이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막 이런 쪽으로 막 짓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에 건립을 한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겠고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SK그룹 쪽과 아마존 하다 보니까 우리는 또 이쪽에 들어간다 라는 쪽으로 나와서 한국이 그만큼 아직까지는 IT 쪽에서 중요한 변화고 아마 정부도 영향을 많이 끼쳤겠죠. AI 우리 투자하는 관점 쪽에서.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되면은 국내에서도 원래 오늘 그러면 이런 기사를 통해서 그러면 AI 인프라 쪽에서 또 기대감이 빡 올라올 수 있겠는데 어제 또 엔비디아부터 나머지 인프라 종목들이 쭉 빠졌어요. 운도 없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요 뉴스를 가지고 AI 인프라 뭐 두산 뭐 이수페타시스 GNC 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 쭉 해서 연결해서 갈 수가 있을 뻔했는데 이게 미국 시장이 먼저냐 우리 관련된 이런 뉴스가 먼저냐 이거 가지고 좀 타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일단 분위기 보고 대응하는 게 좋겠죠. 근데 아직까지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것 같고 근데 특히 이제 최근에 여기 많이 빠졌어요. GNC 에너지. 그래서 주가가 최근 들어서 이제 약간 수급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빠졌는데 이거 자리를 잡는지가 관건이고 근데 일단은 가격 메리트 짓는 자리까지 한번 딱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릴 준비는 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추가 변화를 아니면 여기 한번 갔다가 다시 한번 더 찍고 2차 바운딩 하고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가 터지면서 나왔던 부분들은 조금 그렇긴 한데 근데 보통 보게 되면 저점 찍을 때 음봉 찍으면서 저점 거래 터졌기 때문에 제가 안 좋아 무슨 소리 이럴 때도 저점 찍을 때 보면은 음봉 팡 터지면서 그 다음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교과서에 있는 대로 막 얘기하시면 막 생각하고 보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게 소화를 해서 다음 세력들을 끌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부터 28,000에서 요거 꽤 됩니다. 요 수익률 한 30% 가까이 됩니다. 이런 것들 그런 거 무시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것들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서 AI 인프라에 대한 눈치 보기도 좀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어제 또 나왔던 정리했던 내용들 한번 잠깐 보게 되면 남북 경협 패스하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쪽들은요. 그래서 또 유엔에서 대통령이 연설하고 하다 보니까 뭐 북한 관련된 쪽들이 뭐 어떻게 되는 것 같은 뭐 이런 분위기긴 한데 종목 중에서 요즘 보니까 좋은 사람들 이거 매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가 좋은 얘기 나올 때는 쭉 빠지고 또 어제 같은 경우 딱 정선 들어가 있는데 어제 또 증권방송 추천 많이 하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저는 이렇게 저항선 들어온 이런 자리 쪽에선 파는 자리지 매수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볼까요? 오늘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있으면 매도 자리. 근데 또 모르죠. 그냥 뚝 뚫고 가게 되면 죄송합니다. 해야 되겠죠, 제가. 근데
저는 이런 때 못 쫓아가겠습니다. 저항이 뚜렷한 자리고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차라리 본다 그러면 예전에 아난티는 이거 좀 물량이 소화가 됐나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이런 거 신용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그렇고 하게 되면 그냥 현대 엘리베이터가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들어갔다가 요 안쪽 뭐 85,000원대 부분 정도쯤에서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맞지 않나 싶고 혹시나 뭐가 또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펀더멘탈 돼서 그다음에 매매하기가 이게 그래도 좀 3조짜리다 보니까 매매가 더 쉽지 않을까요? 라는 쪽에서 종목 타겟만 일단 골라놓고 예, 그다음엔 주의 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원자력 쪽에서 스웨덴에서 또 32조 좀 독일도 친원전으로 돌아선 마당에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쪽에서도 좀 약간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런 쪽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 일단은 예,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지만 뭔가 이거 잘 보신다고 하게 되면 횡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중요한 지지권 지지했죠. 여기 딱 단기 평선 지지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좀 미세하게 몰라도 이렇게 되다가 크게 이상 없다 그러면 위로 가는 거죠 뭐. 예, 이렇게 단기 평선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하는 것 같이 보여도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탁 이탈한다 그러면 조정이긴 하겠는데 그때는 이제 거래가 터져야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저점이 높아가고 있는 단계다. 그래?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희 에어클래스에서는 이번 주 일요일날 우진을 말씀드렸습니다. 와우, 네, 와우, 예. 왜 이랬을까는 예, 한번 잘 찾아보세요. 예, 왜 이렇게 나올까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우리 기술도 자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또 보시는 거 쓱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종목이 가다가 좀 단기 평선 안 맞추고 하면서 쓱 돌아간다. 약간 왔다 갔다 이렇게 쓱 돌아간다. 요거 갔다가 쿡 눌렸을 때 눌리게 되면 팡 튀든가 뭐 이런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기술도 돌아가기 시작한다. 안쪽으로 보게 되면 그런 변화가 나오고 있구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AI 소프트웨어 요것도 이제 정부가 워낙 AI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보니까 가장 센 종목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마음 AI, 폴라리스 AI. 참 오랜만이죠. 이런 것들 돌아오기 시작하는 게. 근데 폴라리스는 갑자기 움직였고 마음 AI가 부담 없이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이거 지금 주봉으로 보게 되면 예, 올해 또 AI 정부가 주도한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가 좀 주춤했다가 또 돌아갔다가 그때는 또 플리터가 주도했다가 코난 테크놀로지가 주도했다가 뭐 종목들이 그때마다 달라요. 근데 증자하다 보니까 코난인가는 또 무거워지고 막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마음이 딱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예, 그런 거 모르겠다 그러면 솔트록스도 자리가 봐줘야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묵직해요, 이건요. 이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들이 살짝 움직이나 싶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추이들도 한번 보자. 한쪽에서 AI 쪽은 이번 정부에서는 계속 진심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체크하면서 수혜주 뭐 없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들도 수급 쪽은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근데 보다 보니까 아니 왜 반도체 많이 사는데 반도체 안 들어와요? 삼성전자 왜 안 들어와요?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많이 오른 거다. 막 쫓아갈 만한 이런 것들은 여기가 안 넣었어요. 예, 매매 해볼 만한 거 그나마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갔지. 막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은 여기다가 좀 잘 안 넣는다는 거 그거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딱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주도하면서 계속 시장을 끌지 아니면 반도체는 오전에 딱 강하고 좀 약간 주춤하면서 오후에 나머지 또 다른 섹터들이 쫙 들어올지 그런 걸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래도 반도체가 주도주다라고 주도인데 이게 주체예요. 나머지 객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쉬느냐 그럼 객체가 움직이겠죠. 아니면 주체가 계속 가느냐 객체는 에이 이번에도 좀 쉬어 이런 쪽으로 여전히 쉬어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이런 관점 쪽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일단 맞겠다. 한쪽에서 반도체와 에세트라 이런 쪽으로 같이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예, 끝날 쯤이면 아시죠? 좋아요, 푸시,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내일 7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